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3강의 6번으로 보도록 하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보죠. An equal number of words as things of things인데 as of things인데 이거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못했을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의 단어 as of things는 as the number of things요. 이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as the number of thing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어와 그러니까 말과 사물이 동일한 숫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봐봐요. 현대 과학의 글쓰기는 영어로 글쓰기는 시작되었는데 17세기에 그때 현대식 과학적 글쓰기, 그러니까 옛날식이 아니라 이 작가들과 함께 베이컨, 보일, 그 다음에 뉴턴과 같은 작가들과 함께 7세기 정도에 현대식 과학적 글쓰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즉 17세기가 되겠죠. 이 시기는 was characterized 뭐뭇으로 특징 지어졌다. by intense debate요. 아주 강렬한 토론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토론이죠? The nature of language. nature는 본질이 되겠고 언어는 language는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렬한 토론이 있었던 시기가 17세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도치구문이라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사구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예요. presumed power, 이게 주어고, was at issue. 근데 이거는 먼저, the presumed power of 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was at issue. 자,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prismed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prism이라는 단어는 약간 추정하다, 가정하다 이런 뜻인데 글씨 너무 추정하다, 가정하다. 근데 이게 조금 그 너무 당연하다라고는 그러니까 너무 어느 정도 가정하는 거긴 하지만 거의 증거를 가지고 좀 확실한 거를 가정할 때 prism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assume이라는 단어도 있죠. assume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가정을 할 때 많이 쓰이고 prism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면서 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rism에 d가 붙어서 prismed가 돼서 이게 형용사가 되면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the prismed power니까 이 prismed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쓰이면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words죠. 예. 단어에 즉 언어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힘 이것이 이슈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논쟁거리였다 이런 얘기죠. 과연 너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너무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쟁점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분석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묶으세요. To control knowledge.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to force and up.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공부하고 to force and over the understanding. 이게 2번. To throw. 여기도 to 있는 거예요. or into confusion. 이게 confusion 3번. To lead man away into numberless empty controversies and idle fances까지가 4번. 이게 다 파워를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언어의 힘. 무슨 힘?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지식을 통제하죠, 언어가. 그 다음에 이해를 강요하고 좌우하는 오버룰은 좀 심하게 룰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다는 뜻이니까 좀 과하게 지배하다 이런 뜻이죠. 이해를 과하게 지배하고 강요하는 힘.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강요되고 그 다음에 좌우되고 그 다음에 throw all 모든 것을 into confusion. confusion은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힘. 사람들을 numberless 무수히 많은 공허한 empty 텅 빈 그런 논쟁과 idle 멍청한 그런 fancy 공상 속으로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공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presumed 그런 언어의 힘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슈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언어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웠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베이컨은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뭐한 첫 번째 to claim revolt against the Elizabethan style of writing. 이 글쓰기의 엘리자베스 스타일, 그러니까 17세기까지만 해도 이 엘리자베스 스타일로 글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리볼트, 반박을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이것도 좀 어려운데 봐봐요. He said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이 그럼 디지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스타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스타일의 글이 pulled a veil. 베일은 장막이죠. 베일 여러분 면사포 또 베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리는 거. 장막을 친 거죠. 그죠? 지식과 세상 사이를 막았다라는 거죠. 엘리자베스 스타일의 그 글쓰기가 이런 글 쓰는 방식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막 지식을 통제하고 이래버렸다.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장막을 쳐버렸다. 진짜 어떤 인텔렉트, 지식 이런 것과 세상을 단절시켜 버렸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이 베이컨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식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나 새로운 실험적인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there was simple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꾸밈이 없는 형태 말의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꾸밈이 없고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스타일은 좀 많이 복잡했나 봐요. 그렇죠? 그것이 would lift the veil 이 장막을 걷어낼 것이고 그리고 제공할 것이다. 단어의 수와 사물의 수가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단어의 수와 사물의 수가 똑같은 것은 결국에는 어떤 언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이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보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1번. 자, 1번을 했던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An ideal language for creative writing.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한 이상적인 언어 아니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언어, 좀 더 단순한 언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세상에 대한 단순하고 분명한 묘사 이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 3번 emotionally charged ideas요. 정서적으로 내가 채워진 생각들을 배출할 수 있는 아울렛, 배출할 수 있는 언어적인 배출구 뭐 아니죠. 정서 얘기 아니고. collaborative work는 이제 협동적인 작업의 기회 이것도 아니고요. underlying reasons 숨어 있는 이유들, 밑에 깔려 있는 이유들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 뭐 아니고요. 정답은 이제 2번. 1번과 2번 헷갈렸을 텐데 2번이 정답이에요.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꾸밈이 없는 그런 말이 필요했다. 세상에 있는 것들만큼이나 똑같은 숫자의 단어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정답은 2번. 이런 느낌. 아시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잘 이해해 보시고 여기까지 6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